안녕하세요. 전자정보론의 김영재입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교재 제5장 전자 거버넌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거버넌스는 행정학을 전공하신 그리고 행정학 과목을 한 과목 이상 들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봤던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전자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거버넌스란 말과 사실 똑같습니다. 다만 전자적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해서 정부와 시민,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와 협력한다는 의미가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차의 영상은 거버넌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오프라인 거버넌스와 사실 특성은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전자 거버넌스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버넌스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 거버넌스 228쪽부터 234쪽까지 얘기입니다. 이 거버넌스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주로 관심을 두고 공부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매우 좀 편안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우리 수업이 전자정보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하면 여러분이 불편하실 거고 듣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버넌스는 첫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거버넌스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저에게 이 거버넌스란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면은 협력, 우리 코워크이라고 하죠. 영어로 코워크 또는 콜라보레이션, 협력, 그리고 조정, 코디네이션, 조정이라고 합니다. 협력과 조정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개의 단어만 알고 계시면 거버넌스가 뭐냐라고 누가 묻는 질문에 3분의 2 이상은 답을 맞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력과 조정입니다.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가 두 개의 주체 이상이 서로 협력,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 주체는, 아무래도 우리가 행정학이다 보니까요. 정부. 근데 정부도 중앙부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죠. 각각 다른 주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도 있고요. 시민단체, 이른바 NGO 단체도 있고요. 기업도 있고요. 또는 개인과도 협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개인이 아니면 도저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개인도 주체의 하나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영역,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종교단체의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을 빼면은 사실상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개인부터 어떤 큰 집단까지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이고요. 공유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주체가 공통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나 하나로는 힘이 좀 부족하니까, 또는 정부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 같이 협력하자. 이게 바로 거버넌스란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우리 협동할 때 협자입니다. 한문으로. 치자는 정치할 때 치자, 다스릴 치자고요. 그래서 협치라고 사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대한민국에서 협치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거버넌스란 단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정부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른바 1980년대, 90년대까지 정부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정부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특히 온라인 인터넷이 그 사회의 모든 부분에 이제 투입이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정부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를 정부 혼자만 달성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이제 뭐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 정부,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자, 경영하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맞물려서 등장하게 되는데 요새는 뭐 거버넌스 또는 협치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공부할 때만 해도 벌써 15년 전이거든요. 이미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이제는 우리 일상, 특히 정부와 관련된 일상의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색다르게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 거버넌스 주체들 중에서 가장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 혼자서 하다가 정부와 협력하는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곳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거버넌스 주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는 거버넌스도 모르겠고 협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민관협력, 자, 시민과 관, 자, 정부가 협력하는 것,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아마도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테니까 산학관협력, 자, 산업체, 기업, 학교, 대학, 관, 자, 정부입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협력한다는 얘기, 산학관,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자, 시민사회는 NGO 단체를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협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협력과 조정이 잘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과정들, 절차 이런 것이 바로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는 뭐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버넌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협력하고 조정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느 주체가 나 못하겠다, 나 싫다, 뭐 불만을 제기하고 이러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이런 그 거버넌스가 깨지게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그런 차원에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의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전자 거버넌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